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그리고 따뜻하게. 이데일리 TV 2025년 저 힘차게 또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탄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12월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하반기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이 그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풍지대. 무풍지대 안에서도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2부작으로 서학개미는 죄가 없습니다. 서학개미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예, 여러분들 자료 준비해 왔으니까요. 자, 1시간 힘차게 출발합니다.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칙칙폭폭 KTX를 타고 오는데요. 천안쯤에서 눈이 흩날리더라고요. 예, 첫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붑니다. 예, 아주 귀가 시렵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 지긋지긋했던 여름 제발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날씨가 또 이렇게 바람 불고 추워지니까요. 또 여름이 그립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인간은. 자, 화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예, 강남 고속터미널 개발 호재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천일고속이라는 회사가 최근에요. 주가가 오늘까지 해서 거래일수로 따지면 9거래일인데요. 10배 같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넣었으면 1억 된 거죠. 1억 넣었으면 10억 된 겁니다. 자, 이게 웬일일까요? 제 기억으로는요, 80년대,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도 뭐 이런 현상은 있었는데, 자, 일단 뭐, 그래요. 백두대낮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네요. 예? 그래요. 뭐 대성산업도 있고, 무슨 뭐 동양고속도 있긴 있죠. 지분이. 그런데요. 특히나, 예, 그래서 천일고속. 자, 이거부터 일단은, 예, 양념을 치고 갑니다. 천일고속은 고속버스, 운수업하는 회사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지난 11월 19일, 예, 1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표시한 건요. 여기가 뭐냐면, 시가입니다. 시가가 뭐라고 써있냐면요. 4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4만 원. 예, 4만 원. 그런데 여기 이제 거래량이 얼마냐면요. 15,000주밖에 안 됩니다. 15,000주.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거래량이 전혀 없습니다. 뭐 거래량이 뭐 진짜 무슨, 예? 몇 주밖에 안 돼요. 그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죠. 15,000주 가지고. 그래서 못 삽니다. 이미 살 수가 없었고요. 여기 이제 흔히 이제 예. 점상이라고 그러죠. 올라가고 또 여기도 올라가고 여기도 올라갔다가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입니다만 밑꼬리를 살짝 달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조금 좀 차익 실현을 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거래 정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점상 올리고 또 거래 정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 끌어올리죠. 시가로부터. 그러니까 직전 종가로부터 뚝 떨어져 개파락에서 쭉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또 좀 차익 실현 그런 느낌이 나오죠. 그러고서 이제 이 검정 그다음에 파란색 화살표 나오면 이건 다 된 거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 안 잡습니까? 예, 이거 지금 2025년인데 예,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026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 점상이라고 하는 게요. 예전에 그 상한가 제한폭이 15%였을 때 그때는 정책 변동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는 못 하겠어요. 자, 그래요. 이거를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 그래요. 강남터미널에 어떻게 생긴다고요? 이런 건물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건물이.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일고속, 무슨 동양고속도 있고 뭐 대성산업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개발 호재에 25% 급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버스터미널 공동주택 미정, 오피스텔 미정, 업무 관광 문화시설 아직 미정. 근데 이게요.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런 얘기는요. 솔솔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주관하냐? 서울시 바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주관하는 거죠. 왜?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잘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천일고속은 지난 19일부터 몇 거래일, 6거래일 뉴스는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거래일수로는 저 9거래일입니다. 예, 거래정지 이틀 당하고 그러니까 11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거래일수는 9거래일이고요. 자, 10배 같습니다. 언제까지 갈 건가요? 한번 지켜보려고 그래요. 자, 6거래일 연속 상한가 1일 가격 제한폭 최상단을 기록하고 있다. 뭐랬냐? 서울시는 지난 26일 서초구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신세계 센트럴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주식회사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전 협상에 착수. 천일고속은 이 고속터미널에 뭐를 가지고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사전 협상에 착수한다. 뭐 이게 이제 뭐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에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만들까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봤습니다. 예, 어쨌든 운수업 하시는데 뭐 그렇게 썩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요. 예, 매출액은 됐고요. 영업이익. 자, 월급은 주고 있니?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5년 연속 적자입니다. 적자. 사전 협상에 착수했다. 그래, 땅을 팠다가 아니잖아요. 예? 오케이. 그리고요, 이 회사의 이제 가치도 이제 점점 떨어져서 종단에 이제 직전 연도에는요, 9,000원이었거든요. 이 회사가 9,000원. 9,000원인데, 갑자기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일고속. 자, 어저께는요, 제가 이걸 캡처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4만 원이라니까요. 4만 원에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30만 7천 원이니까 7배가 갔어요. 7배. 예,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예, 7배. 그리고 오늘 급하게 오면서요. 그냥, 아침에 바로 이렇게 상한가로 올리기에 제가 이걸 캡처해서 급하게 부랴부랴 요거까지 최종 수정본입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천일고속 현재 몇 배? 10배. 자, 이걸 사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5년 연속 적자 회사의 청산가치라고 하는 이 천일고속의 가격은요 9,000원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래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사시면 이 친구들은 땡큐죠, 그죠? 예, 땡큐죠. 저는요 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가? 한국거래소에서 이게 좀 이런 아니 그래 그럴 수는 있죠.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고속터미널. 그런데 그거하고 주가하고요. 주가라는 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유보율도 자꾸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버스를 한 100대 운영하는데 뭐 한 20대를 더 샀습니다. 이번에는 뭐 아주 기가 막힌 이런 게 나와야 이 회사가 가는 건데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왔어요. 자, 천일고속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이거 더 갈까? 어쨌든 서울시하고 관계된 거니까요. 하여튼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왜 이럽니까? 자, 제가 잠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특집 2부작, 무풍지대 특집 2부작. 자, 오늘의 내용은요. 서학개미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학개미는 죄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난 11월 26일 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우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기자분이 그 장관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장관님, 서학개미 두들겨 잡을 겁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꿔 얘기하면 서학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너무 많이 달려가서 우리나라 환율을 박살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한국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세율을 올릴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려 있다.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가짜 찌라시가 하나 돌았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서학개미한테 너희들 22% 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한다. 이런 발표 나와서 이때 잠깐 주가가 휘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부총리께서 환율 상승 대책 논의 중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발언 논란. 이게 이제 지난 11월 26일에 있었고요. 시장은 원인 곡해한 잘못된 처방이다. 그리고 투자 매력 높여서 리쇼어링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기사 볼까요? 그래서 정부가 뭐랬느냐? 고환율 대책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를 거론하면서 서학개미,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 일학개미도 있고 뭐 중학개미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서학개미입니다. 거기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환율 상승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여러분, 환율 상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 하락에 그런 요인은요, 몇십에서 몇백 가지 요인이 산재한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존재하는데 특히 국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투자 리시어링이 핵심이다라고 진단한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눈길을 돌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개선하지 않고 과세 정책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는 식은 결국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고환율의 주된 책임과 대책을 서학개미에게 전가하는 듯한 대응 시장엔 부정적 신호를 일으킨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서학개미 책임론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언제 그랬다고요? 바로 11월 26일. 근데 그 다음 날 27일 날 여러분들 아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는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환율이 오늘도 이제 1,470원을 찍었습니다만 1,500원 가는 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4%고요. 우리나라는 2%대입니다. 한미 금리 차가 아니고 단지 이 젊은 친구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층과 우리 서학개미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랬대요. 이창용 총재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얘들아, 너희들 왜 국내 주식 하지 않고 왜 미국 주식을 하니?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대요? 쿨하잖아요. 힙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멋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참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워싱턴 DC에서 작년 4월 달에 G20 재무장관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창용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외신과 인터뷰 중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사화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기사화가 안 됐는데 며칠 전에 이창용 총재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행처럼 번지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 기사가 뭐라냐면요.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 자, 어쨌든 부총리께서 앞서 19일 서학개미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국내 증시에 오래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학개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한테 여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십니까? 자, 해외 주식 투자는요, 누가 많이 하시냐면 기득권층이잖아요. 젊은 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하는 일단 고관 대작들이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청년들 해야 기껏해야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겁니다. 무슨 막 수십억, 수백억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서학개미가 잘못이라고 그러면 해외여행도 막아야죠. 유학이잖아.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안 가려고 다 시민권 따서 지금 다 해외 유학 가 있잖아요. 그 유학
막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해외여행 맞고요. 그리고, 예? 수입 담배, 저기 팔지 말고요. 뭐 수입 술 팔지 말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나가는, 저기, 예. 외화 유출이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경제와 물가와 환율 같은 데에 신중함을 더해야 되시는 분들이 어떤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 이민을 간다라는 거요. 물론 그 사람이 원대한 꿈을 갖고 뭐 그 나라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젠스랑 아버지처럼 미국에 출장 갔다가 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들은 대만 같은 데서 키울 수 없어. 그래서 젠슨학을 9살 때 데려와서 그냥 얘가 할 거 없어 게임이나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거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국에 이제 힘이 들으니까 뭔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갔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어디로 캄보디아 이런 데로 막 가가지고 청년들이 예? 예. 아주 고수익 보장 뭐 그래갖고 뭐 3개월에 1,000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뭐 그러면 그 주체 그걸 기획하고 하는 게 뭐 중국 하지 말고요. 한국에 어쨌든 조직도 일망타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아르헨티나는요 직원들이 월급 받으면 바로 달러를 교환합니다. 왜? 아니 예를 들어서 오전에 파 한 단 사러 갔더니요 3,000원 달래. 파 한 단 3,000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오전에 안 사고 오후에 2시쯤 갔더니요 6,000원 하는 거예요. 어머 그렇다니까 물가가. 그게 아르헨티나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 아는 거예요. 국민이.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왜 그렇게 됐느냐. 돈을 그냥 무한정 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4년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난 4년간 우리나라 M2 통화량 증가가 미국이 3%인데 우리는 20%. 이건요 거의 어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말년부터 윤석열 정부 2년 반 이렇게 해서 아마 돈을 엄청 푸른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찍으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금융순위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쓰는 양이요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이에요. 자 태국 바트화가 10이요 12. 근데 우리나라가 40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돈을 찍으면 아르헨티나 되는 거예요. 수사님 1,470원을 돌파해서 1,500원, 1,600원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물가는 뭐 그냥 그저 그런데요. 크게 뭐 움직임이 없는데 이거 봐요. 환율에 대한 물가 상승은 딱 4개월 정도 지나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 봄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순댓국밥 한 그릇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주고 드셔야 될 겁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럼 이거를 빨리 잡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창용 총재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분께 봐봐요. 2022년도 1월 달에요 환율이 얼마였는데 기억나십니까? 22년도에 1,100원이었습니다. 1,100원. 그럼 지금은 오늘 이제 1,470원을 찍었다라는 거는 2011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지금은 700만 원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1,600원, 1,700원 되면 이제 5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쿠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러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자, 그래서 여기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황용식 황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why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왔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투자자들의 심리이자 흐름인데 인위적으로 막는다면 시장 내 반발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두 번째. 자, 무엇보다 근본적인 기업 경쟁력 개선이 선행되는 게 핵심이고 이번에는 최광혁이라고 하는 LS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투자 리쇼링처럼 국내에 자본, 즉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미국에 투자하면 손실 난다는 개념보다 뭐 한국에 투자하면 이야 이득. 왜? 한국에 투자하면 이득이 있다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나는 개이득인 줄 알았어요. 자, 득이 있다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결국 국내 증시에 투자했을 때 이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돈은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말년에 우리가 이제 유행했던 게 영끌 아세요? 영끌? 영끌. 막 너도 나도 막 갭 투자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대출 신나게 해줬죠. 그때가 한 2%대 됐을 거예요. 예, 이자율이.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는 이자만 냈지. 지금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는데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자를 한 200만 원 내다가 갑자기 막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시장이 될까요? 여러분, 왜 지금 주식 시장이나 대한민국 어떤 환율이나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1%라고 하는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그분들 있잖아. 여러분들 강남에요. 국민 평수가 몇 평이신지 아십니까? 되게 30평 아닙니까? 그런데 25평 기준으로 해서 강남의 노른자 아파트 국민 평형수 25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거래된 게요. 72억입니다. 25평이 72억. 아니, 그럼 강남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30억입니다. 30억이라고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 지방대 나왔어요. 서울에 취업이 됐어요. 아싸,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에 취업했어요. 못 옵니다. 왜? 집을 얻어야죠. 아닌가? 내가 뭘 얻어야 될까요? 원룸이든 투룸이든 다니려면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뭐가 올라요? 예? 전세비든 월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정확합니다. 시장은. 예? 그리고 돈이라는 건요, 잘 보세요. 눈이 달렸다니까요. 눈이 달려서, 아니, 미국에서, 야, 돈 가져오면 내가 이자 4% 줄게, 맡기면. 우리나라 갔더니 2% 줄게. 그거 누가 한국은행에다 돈을 넣겠어요. 미국 은행이 넣는 거지. 그래서 12월 달에 저는 이제 셧다운이 오래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거기다 베팅한다라고 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어쨌든 이번 그 말일까지 저는 5.0포인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뭐 1000포인트는 가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요. 아니요. 1400은 가야 돼요. 최소. 그래야 내년 상반기에 6000을 돌파하고 코스닥은 뭐 한 2000 가까이 가야 그게 그게 본전이라니까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200 종목들이 키 맞추기 하면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여기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사자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주식시장 안정화, 주식시장을 빨리빨리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 투자했던 그 소확개미는 제가 없다. 그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한국거래소, 그래요. 그래요. 이사장님 사랑합니다. 자, 금감원장, 그 다음에 어떤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금융당국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 정부 들어서 타이틀을 뭐로 했었냐면요. 무슨 타이틀을 만들었냐면 주식 대혁명. 이제 혁명이 시작됐다. 새로운 시장, 깨끗한 시장이 도래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뭐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는 특집 2부작. 그래서 서학개미는 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그런 강남 고속터미널 개발 호재 뭐 하시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올라갑니까? 한국거래소 직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능합니까? 멈춰야 되지 않나요? 거래 정지 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자, 제가 이제 캡처를 이렇게 둘떠는데 지금 이게 한 5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50만 원대까지.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실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를 포함한 자회사 등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인적 분할해서 이렇게 재상장된 업체예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오늘 이제 이제 경제 TV를 봤더니 이 회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50만 원대도. 그래서 목표가를 한 80만 원을 본다라고 하면서 이 종목을요.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회사 가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50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8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근거를 대야죠. 백지로 보낸 편지입니까?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만하고요.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게 코스피 200에 또 포함되면서요. 이런 종목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다. 자, 특집 2부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풍지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학개미는 죄가 없다. 다음 종목은요. SB비테크라는 종목이에요. 이것도요. 어떻게 되냐면 신성장 기업입니다. 코스닥 500원 그리고 31억. 그리고 여기에는 95,000원입니다. 와, 그렇죠. 끝내줘요. 그죠? 95,000원. 그랬다가 확 해서 12,000원. 이야, 이런 진폭이요. 진폭이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년 그리고 23년 뭐 이때는 그냥 이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3일. 그래요. 수요일이에요. 그죠? 예. 그래요. 일주일 됐대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막 35,000원대 막 이제 올라오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요, 뭔가 제시할 때는 뭔가 좀 잘 봐보세요. 이거를 좀 멀리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주봉으로도 보고 월봉으로도 보고. 자, 이 종목이 좋아 보입니까? 수사님, 바닥 같은데요? 그래요? 네, 바닥 같아요? 네. 주가가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우상향으로 틀어서 야 이제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야 사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협동로봇,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사는 2000년 설립돼서 베어링 감속기 기계장치의 구동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 이런 좋은 회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야 괜찮은데 이 그림으로 봐서는 여기서 좀 매수 좀 할만하구나라고 생각은 드실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보면 달라진다고요. 여기서 보면 달라진다고요. 예.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특례 상장. 예. 그러니까 회사가 정상적인 매출액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빚도 없고 뭐 굳이 뭐 개인 투자를 손 벌릴 필요가 없는 그런 회사들, 성장성, 수익성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막 들어와서요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다가 어떤 뭐 글로벌 시장에 어떤 악재가 쏟아지면서 그 회사가 뭐 1년, 2년 잠깐 적자는 볼 수 있겠죠. 그때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도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되면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라고 하는 데서 상장할 때 철저히 상장 심사를 해서 정상적인 회사를 들어오게 해서 개인 투자자나 기관이나 외인들이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열어주는 게 한국거래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거래소는 뭐냐? 상장을 안 해요. 청산도 안 해요. 그저 매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거래소하고 대체거래소의 대주주는 누구냐? 재벌이요. 재벌이라니요?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권 회사들이 대주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고양이한테 뭘 맡겨놓은 거예요? 생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됐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회사의 청산 가치는요. 1,900원짜리입니다. 1,900원짜리를 여러분들은 참 강심장이에요.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어떻게 1,900원짜리를 어떻게 1,900원짜리를 감히 9만 원. 야,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런 회사는 이런 시장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막 탄원서 올린 거 막 제가 보여드렸죠. 예? 2차 탄원서를 올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이 회사 이대로 저기 상장 폐지 시키셔는 안 됩니다. 뭐 2만 몇천 명의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이 막 그 저기 신경정지 가서 약을 먹고 막 너무 힘듭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저는 탄원합니다. 이제 이거 그만하시죠. 이거 그만. A, B, C, D 있고 어쨌든 이거 그만하시라고. 자, 그러면요. 이 회사 500원 계산하면요. 실제적으로는 이 회사 지금요. 시가총액이 1,700, 그러니까 여기 1,700억.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종목을 제시할 때는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0억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럼 이 회사가 지금 1,700억이에요. 뭐 훌륭한 회사인가요? 아니,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이 회사 가치로 계산하면 이거 12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어찌하여 이런 회사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그러면 이런 거요. 다 아싸 뭐 이러고 뭐 이 회사가 막 뭐 무슨 호재 막 이렇게 천일고속 뭐 이런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실망한 개인들이 3은 이렇게 되고 3은 이렇게 되고 3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정상적인 종목은 가지 않고 그냥 옆으로 계속 행보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이 나와서 막 테슬라,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누가 또 바람을 잡았느냐? 그게 바로 은행, 증권회사 연계된 그러니까 예금 때문에 이제 뭐 대출 때문에 갔는데 고객님 주식 하시나요? 해외 주식 한번 투자해 볼래요? 뭐 이런 거 그런 상품 팔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한국 시리즈 야구 보니까 뒷 배경에 해외 주식은 땡땡 증권.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증권방송에서 미국 주식 전문가 모심 이렇게 나오고, 미국 주식, 그걸 뭐, 그래. 자, 미국 주식 전문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그래요. 분명히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뭐 특단의 조치를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뭐, 너도 갖고 있잖아. 뭐 금통위 위원 중에서 한 분은 당신 해외 주식을 투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뭐 미국에 있을 때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금통위 위원이 7명이에요. 한국은행 총재 포함해서 7명인데 이창열 총재님께서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셨고요. 나머지 6분 중에 5분은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딱 한 분이 연세대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공부 열심히 진짜 수재들만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꽤 커요. 한 3억 5천 돼요. 차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보좌관 국회의원처럼요. 막 직원들 다 월급 나라에서 대줍니다. 그럼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은 물가예요. 내년 봄 되면 순댓국밥 한 그릇에 25,000원 이렇게 할 겁니다. 빨리 뭔가 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도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 자체를요, 폐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데일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대가들의 투자비법을 쭉 하니 여러분들이 VOD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 2024년에 제가 어떻게 강의했냐면, 이 상태로 가면, 그러니까 혼자 싸웠어요. 24년도 12월 3일. 개헌 발표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24년도 내내 뭐 했습니까? 저는 이대로 가다가 이대로 6개월만 더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환율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0이라고요. 금융 순위로. 태국의 바트화가 10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큰일 나는 거죠. 안 쓴다니까요. 우리나라 돈은. 오케이. 자. 특별 기획 2부작 여러분들은 바로 무풍지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요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IT캠이라는 종목이에요. 어쩌면 어쩜 이 성 소장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콕콕 집어서 야 이거 큰일 납니다. 어쩌려고 합니까? 이러십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2부작으로 다음 주에도 이런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거. 신성장 기업. 이런 모르죠. 말은 이쁘잖아요. 신성장 기업.
이거는 특례 상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자, 윤석열 정부까지는 그래 인정하자고요. 그러면 2번에는 하시면 안 돼요. 2번부터는 우리 청래씨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대체거래소는 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또 혼자 그냥 얘기를 했어요. 자, 신성장, 거래량도 없는데 바람잡이 하는 겁니까? 자, 이게 신성장 기업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만히 보면요. 좀 특이하잖아요. 여기 지금요. 47,250원. 오, 그래요. 지금요. 바닥 17,000원을 찍고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고 싶습니까? 이 종목.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종목을 제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리 TV는 그런 파트너님, 소위 이제 전문가님들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멀리도 봤어요. 딱 보면요. 야, 뭔가 있나 보다. 이 회사가 46,000원까지 가고 신성장 기업, 진짜 훌륭한 회사고. 자, 이런 회사 한번 베팅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뭐 하는 회사야? 그랬더니요. 여기 써 있어요. 네, 비즈니스 서머리에 딱 보니까 의약품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 동사는 2005년 5월 26일 설립된 유기소재 전문기업이고 경쟁력 있는 합성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 및 디스플레이 OLED 전자재료 분야에서 글로벌 고객사의 요구에 최적화된 양산 수준의 정밀 화학 제품을 연구 생산 판매하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게 유기 소재 의약품 가다가 갑자기 디스플레이. 자, 어쨌든 유기 소재 전문 IT캠이라는 회사. 이게 뭐라 쓰냐면요. 의약품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보니까요. 괜찮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주가가 치고 올라올 때, 야, 한번 이 회사를 공략하고 싶은데 뭐하는 회사야? 여기까지는 일단 합격이에요. 써놨잖아요.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매출. 그래요. 안정적인 매출이래요. 근데 분계는 좀 좋지 않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회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BPS. 이 가치를 보면 직전 연도에는 마이너스 2,000원이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다 이거요. 622억에 64억.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4,700원짜리거든요. 4,700원. BPS 대비요. 우리나라 중진국은 2.5배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물론 이제 엔비디아 특혜를 받아서 무슨 우리 하이닉스가 청산 가치 대비 물론 한 5배 갈 수는 있죠. 삼성전자는 2배고. 그렇게 보면요. 물론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4,000원짜리가 지금 4만 원이라는 건요. 10배입니다. 좀 과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치 대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그리고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다. 그거 아니래도 정상적인 종목은 얼마든지 있다. 무풍지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종목은 TNL 바이오펩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신성장 기업 소형주 제약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요. 설악산이에요. 32,000원에 그림 잘 그렸어요. 2,000원입니다. 그렇죠. 야, 멋있죠, 그죠? 야, 이게 무주구천동도 아니고, 우리가 무진장이란 말 씁니다. 무진장. 야, 이거 무진장 좋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전라도 가면요. 야, 이게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요. 야, 이거 무진장 좋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사투리가 아니고요. 무진장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주 진한 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좀 등산 이런 걸 좀 좋아해서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래도 그쪽이 참 산세는 이뻐요. 안 가보시죠? 물론 강원도도 좋죠. 그래서 무주 진한 장수. 자, 보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못 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금강산도 아니고 설악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끄트머리 32,000원에 갑자기 2,000원 됩니다. 32,000원, 3만원, 25,000원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시 반등을 줘서 35,000원까지 간다고요? 아니면 야, 여기 위치가 좋아. 바닥이야. 야, 여기서 다시 한번 슈팅만 나온다 그러면 야, 좋겠어. 자, 2,000원에 매수하시고 목표가 5,000원 잡고 손절가 1,700원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좀 멀리 좀 봤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오케이. 보세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요, 잘 나와 있습니다. 3D 프린트, 그 다음에 여기 코스닥 상장사인데 의료기기. 예. 테마에 이제 속해 있고요. 이런 게 있어요. HTS.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그래서 가끔 방송 보면요, 전문가님들이 나와서 뭐 이 회사에서 뭐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 뭐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3D 바이오 프린팅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나 그 회사 직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원고를 작성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이 회사는요, 대주주 지분이 15%입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먹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무려 1년, 2년, 3년, 4년, 5년째 적자입니다. 그리고요, 부채 비율 엄청 많고요. 그리고 계속 영업이익률, 뭐 ROA 다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장님 얘기하는 BPS도 지금 7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760원. 그러니까 760원에 대지분이 15%라는 거는 이 친구들은 벌써 다 팔고 도망가서 어디 갔어요? 모나코 가 있어요. 모나코. 알겠죠? 모나코에서 가 있다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학개미는 제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요, 이 종목은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특히 특례 상장은 기준 자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시키고 그런 종목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1년, 한 2년 지나서 하시든가. 지금 딱 봐서 꼴을 보고 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왜 사느냐?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자꾸 그 종목을 얘기를 해요. 왜? 자기는 안 사면서. 그래서 서학개미는 제가 없다. 하단에, 자,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3일에 토요일 12시가 되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SL, 현대차, 한국타이어, 동진세미캠. 저 원래 종목 제시 안 한다니까요. 제가 17년째 방송하고 있는데 저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주가 있으면 이런 종목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종목들을 어떻게 갔는지 보십시오. 그런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 그런 종목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짚어봐요. 정부가 고환율 대책으로 해외 주식 양도 수세를 강화를 거론하면서 서학개미들의 어떤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러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더욱더 안 돌아오고 또 반감만 느끼지 않겠나. 물론 이제 허위 담화문, 이제 찌라시가 돌기는 우리 이제 구 장관께서 야 22% 세율인데 너네들 40% 그런 줄 알아. 야 이게 나와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뭐 출렁인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봐요. 저기 AI 그 거품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AI 거품론이면 구글도 폭락을 했어야죠, 그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더니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예. 아니, TPU는 그냥 GPU하고 다르다니까요. GPU 그냥 대체품이라니까. TPU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GPU가 뭐 끝나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GPU는 뭐냐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기타도 치고 신디도 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 칠 줄 알아. 그런데 TPU는 그냥 드럼만 쳐. 끝 그거예요. 그냥 곡에 최적화된 거지. 네, 그렇게 설명. 누가 이제 물어봐서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투자자들이 국내간이 해외에 눈길을 돌리는 거 근본적 이유를 개선하지 않고 근본적인 이유라는 건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근본적인 이 특례 상장이나 ABCD 추진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데 돈은 없고 그냥 막 들어와. 그러면 이분들이 와요, 안 와요? 안 들어온다니까요. 한두 번은 믿었다고요. 믿었더니 주가가 다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 대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했던 겁니다. 자, 특집 2부작으로 함께하고 있는 무풍지대 펩트론. 여러분 이거 종목을요 제시합니다. 지금도요 제 얘기 들으죠. 제 말이 꼭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리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펩트론이라는 종목을요, 지금 제시를 해요. 이것도 신성장 기업이고, 얘는 대형주고 제약주예요. 그놈의 바이오. 그래서요, 주가가요, 6,800원대에서 6,000원대에서 확 가서요, 지금 무려 고점을 39만 2천원을 찍고, 막, 야야야야야야. 봐봐요. 주가가 확 치고 갈 때 거래량이 떨어지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좀 교과서적으로 배우시는 뭐 어떤 그 증권회사나 아니면 어떤 금융학 전공하시는 분들은요, 다이버전스라고 그런 거 배우시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나와야 되는 위치다. 이런 정도는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치가 왜 거래량이 없느냐? 다 빠져나가고 개인들만 멍하니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펩트론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를 이제 좋다 이거요. 야, 이렇게 봤어요. 월봉으로 쫙. 그리고, 야, 시가총액. 이게 대형주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이라고요? 그럼 코스닥 150, 뭐 코스피 200처럼 또 파생을 만들어서, 뭐 섹터별로든 이렇게 해서 무슨 뭐 ETF든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또 매매를 한다. 자, 그러니까 펩트론은 어떤 회사입니까? 테마 보니까 표정, 항암제, 신약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는요, 지금 비만 치료제는 안 먹으면 된다고 지훈아. 자,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비만 치료제 PT403 전임상 한국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 관련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써준 거야. 그걸 가지고 막 이 펩트론이 비만 관련 주고 뭐 어쩌 이거 봐요. 일상 뭐 이거 봐요. 이거를 설명해 주라니까요. 작정을 한 거잖아요. 이 회사는. 제 생각이요. 펩트론 관계자분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지분이 8% 좋겠다. 정말 좋겠다. 나도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상장하고 싶어. 우리 회사 계속 적자예요. 상관없어요. 빚 엄청 많고요. 사무실 하나, 책상 하나, 컴퓨터, 노트북 하나 있어요. 상장하고 싶어요. 그래요.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회사요? 그냥 6,000원이고요. 그냥 그래요. 그냥. 이거 좋아야 된다고요? 성성이 150에 1000% 이상이래요? 11%라고 하고요. 1200%예요. 이렇게 해서. 5년 연속 적자 애들 월급도 못 주고 애들 다 나갔어요. 뭐 나 고발한데 월급 안 준다고. 뭐 노동청에 고발했다. 뭐 예를 들자면 그죠? 드라마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열어놓고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펩트론을 비만 관련주로 제시할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보여주고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8%라는 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성장 기업이 대운주, 제약주고 코스닥 150에 들어갔다. 이런 회사를 사라? 여기에 당하면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누가 그럽니까? 청년들이. 누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샀다고 합니까? 누가 그런 바람을 잡습니까? 지금 500원, 50만 원도 없어서 지금 여기저기 돈 끌어다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 집에서 그냥 부모님 눈치 보면서 방문 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부모님 없으면 쓱 가서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취업이 안 되는데 걔들이 돈이 어딨다고 무슨 뭐 해외 주식을 몇백 주씩 한다고 왜 그런 얘기 힙하다? 쿨하다? 당신들 자녀들 아닙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펩트론 신성장기업 대형주 제약 코스닥 150 자본금 116억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정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건요. 특집 2부작으로 그 다음부터는요. 다음 주에 또 1시간 꽉 짜여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설명드립니다. 서학개미는 죄가 없다. 밑에 하단에 자막 나갑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해야 되는데요? 기가 막힌 종목들이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진세미캔도 있고 한국타이어도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내가 현대차 사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차도 괜찮으니까 그죠? 그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있다. 뭐는 삼성전자 괜찮죠. 뭐 디램 쪽은 뭐 생산량이 저쪽 그 하이닉스의 2배인데. 자, 그렇게 따진다면 그죠? 어쨌든요. 그렇게 알고 어쨌든 이 주문 여기요. 밑에 문자 샵 3772 이렇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요. 확인하느냐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신청은 많이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특집 2부작 무풍지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체온 따뜻하게 하시고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운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